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분통 터졌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입니까?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무죄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시라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항상 빛내주시는 전문가 세 분 말고도 특별 게스트 한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세 번째 하신 이분인데요. 얼마 전까지 최근 일주일 전까지 검찰 조직에 몸을 담았고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부터 비판 목소리를 해온 임무영 전 부장검사가 오늘 자리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2위와 6위와 바로 나왔네요. 집권 4년차를 맞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 뒷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 가운데는 특히 몇 달 동안 여론이 둘러다니어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법적 판단이 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신년 기자회견이 여러 가지 폭풍이 좀 있어서요. 이도원 의원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좀 놓아주자라는 발언에 대해서 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선 어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그 회견을 하니까 많은 국민이 그 대통령의 새해 구상을 듣고 우리 민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개선될 건지 이걸 기대하면서 새해에 대한 계획도 한번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은 굉장히 좀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견을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남는 것은 첫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초법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을 염두에 둔 제재 해제 세 가지가 키워드였는데 지금 이제 김앵커가 얘기한 조국을 놓아주자. 이 부분은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조국 놓아줘도 됩니다. 다만 검찰은 조국을 놓아줄 수 없죠. 지금 계속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이성윤 검사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많은 검사들은 계속 수사를 열심히 하겠죠. 예. 법원도 쉽게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재판해야 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겠죠. 검찰과 법원은 별개로 국민은 조국 전 장관을 쉽게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저신도 문제지만 학자로서의 어떤 양심과 도덕, 위선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학자로서 증명서와 토장장을 위조한다든지 자녀 대리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지금 서울대 교수지만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아직도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고초를 겪었을 조 전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표현. 정말 가이드라인 논란까지 있어서요. 고초를 겪었다.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수사 중인상, 예를 들면 검찰 수사도 아니고 이미 다 넘어간 거거든요, 법원으로. 예. 거의.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사실 재판을,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고 고초를 겪었다고 하니 어떡하지? 무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그렇게 법적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 문재인이 개인 조국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마음의 빚일 수도 있고요. 아하. 정말 슬플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떤 감정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개인이 개인에게 가지는 감정. 왜냐하면 어쨌든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꼈을 텐데 본인이 장관을 임명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 가서 막 온갖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사석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친한 분들이랑 식사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사 그게 외부로 흘러나와서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다만 어제는 개인적인 자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지금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그것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고초를 겪어서 안 됐고 마음의 의지 있다고 느꼈더라도 그건 좀 속으로 눌러두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도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뒷말들이 나오자 오늘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 개인으로 있지 못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미안함에 대한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무죄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시다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하는 건 검찰 개혁이었고 공정한 사회 아니었냐. 어떤 의미에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계속 조국 장관의 그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아닌 건 국민들도 다 알 것이다. 강기정 수석의 발언인데, 임무영 검사님, 제가 이제 지금부터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많이 여쭤볼 텐데, 이게 왜냐하면 청와대 상황 인식이 어떤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강기정 수석의 말이었기도 한 것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건 때 구속을 면했지만 당시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이 좀 논란이 있지 않냐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영장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때 나오는 얘기죠. 영장을 기각할 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인데, 예. 이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구속할 정도로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상 판사에게 그런 정도를 판단할 재량은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 행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재량권의 행사가 과연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불구속 처리를 한다는 건 전례와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판사가 담당 재판부가 이 영장 심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우리나라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비록 재판부에 재량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량 범위를 좀 벗어나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검사님 말씀은 예. 조 전 장관이 간신히 구속을 면했는데도 대통령의 마음에 빚이 있다는 표현 자체가 다소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통령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마음에 빚이 있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법률가로서는 이분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법률가니까 법률가로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자기 정파에 대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류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여권의 인식은 어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직후 이 인식은 좀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오늘 대통령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성격 있게 표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검찰이 힘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정도로 말씀하셨으면요. 옷을 벗어야 굉장히 하는데. 센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합당한 인사 절차에 어긋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전에 뭐 법무장관하고 선후배여서 뭐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세상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냥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명확히 이 정도는 선포했죠. 네. 예. 엄청나게 센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센 표현을 김종욱 교수님, 네. 대통령이 대단히 품격 있게 표현을 했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저 해석을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이 또 예외 없이 예상대로 예견된 방식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예. 이제 말씀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스와 비교를 합니까? 보스는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을 대의하는 거고요. 민심을 반영하는 위치에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진짜 그야말로 민심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갑론을 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전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뭐 품격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좀 공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예. 사적으로야 마음에 빚이 많으시겠지만 공적으로 대통령께서 마찬가지로 고초를 왜 당했습니까? 사법계 때문에 당한 게 아니거든요.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연루된 의혹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 그것을 분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안 났지만 소위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유선적인 삶의 양식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 또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청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진 빚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드러난 부분들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품격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또 상처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론은 어떤지 이도원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문화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국 수사 정당한가 특히 핀포인트로 20대한테 특정해서 물어봤더니 오차범위 밖으로 좀 정당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2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성장했고 또 앞선 세대에 비하면은 기회의 문이 사실상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가치가 더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대 등 각 그 대학의 그 도서 그 목록을 보면은 가장 많이 빌려본 도서가 그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대가 보기에 과연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최근에 그 검찰 인사가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결과가 정의로울 건지 그걸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더 큰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더 분노하는 거고 2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로 그런 어떤 불만과 이런 분노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왜 우리가 특히 20대에 주목을 하냐면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20대 영입작전 어쨌든 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 여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여론조사 수치 아닐까요? 부담되는 측면이죠. 물론 뭐 저거 하나 때문에 20대가 뭐 총선 투표할 때 민주당을 찍고 안 찍고 뭐 야당을 보수 야당을 찍고 안 찍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투표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20대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건 분명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 자극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젊은 층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걸 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이러니까 아마 20대 표가 이제 보수당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거죠. 왜냐하면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거를 가지고 자극을 받겠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을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럼 20대 표는 우리에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러니 아마 철저히 준비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대체 이렇게까지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의 분통 터졌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입니까?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특히 하태경 대표는 뭐 사죄를 하고 국민에게 마음의 빚 안진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의 빚은 국민에게 없냐라는 걸 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종욱 교수님,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여권 지지자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 하여금 좀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다른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예, 일단 뭐 지금 가장 여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촛불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가 사법개혁, 그래서 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촛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것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많은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체가 예를 들면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밀고 나가고 싶어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마음의 빚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촛불 정부의 과제를 위해서 이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근데 그 맡겼던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수사에 의해서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고초를 당했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밀린다면 만약에 검찰이나 여론에 잘못해서 밀린다면 소위 사법개혁의 방향들이 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반향들이나 반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조국 감싸기 논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인권위에 조국 전 장관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그 배경을 두고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은폐하리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청와대의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까지 동원해 조국 수호하겠다는 청와대, 김현미 장관 표현 빌리자면 물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직 인권위에 그 진정서를 보냈다가 2장을 보냈는데 1장만 반송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인권위에서 진정서를 보낸 건 맞는 건지 어디까지 됐는지 지금 말들이 좀 안 맞거든요. 모르죠, 그건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청와대에서 착오로 인권위에 보내서 반송을 요청했다는 거니까 뭐를 착오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착오를 한 이유는 뭐고 사유는 뭐고 그런 반송이 됐으면 그 착오로 보낸 것을 정정을 해서 새로 다시 보낼 건지 아니면 안 보낼 건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들이 없어서 지금 저희는 외부에서는 추측을 할 뿐이지 그거를 정확한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알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뭐 아마 여론의 어떤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반송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거는 조금 인권이나 청와대의 어떤 후속발 그 입장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시간을 좀 돌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마음의 빚 이 발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오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나한테는 이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그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저거를 두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돈 의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안희정 전 지사 마음의 빚과 조 전 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마음의 빚 어떻게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까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 그 안희정 전 지사는 2002년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대선 당시에 이제 그 대선 자금 문제로 결국 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받은 돈 중에 일부는 뭐 본인 전세금 쓴 것도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고 또 본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가 비리 수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그
비리를 저지른 의혹 때문에 지금 그 기소됐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뭐 전혀 마음의 빚을 가질 까닭이 없고, 다만 지금 이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건하고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그 친문 그 핵심 인사들이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전화했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울산 하명 및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하명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을 거쳤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당시에 보고받았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더 수사할 측면이 남아있고, 또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임동호 그 당시 울산 그 후보를 낙마시키는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조 전 장관 관련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이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안희정과 조국이 비슷한 위치일 수도 있고 다른 위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20대 여론 55%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정당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여전히 후폭풍 있는 어제 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검찰 내부 소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